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편지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60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안나의 백지편지. 이번 달은 얼마 전 매일신문 시니어 문학상에서 대상을 받으신 이성상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7월 23일에 안나와 함께 대구로 당일 기차 여행을 했어요. 대구 매일신문에서 주최한 제5회 매일 시니어 문학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이성상 선생님의 수상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제가 이번 달 팟캐스트의 초대 손님으로 이성상 선생님을 모시자면서 영란 친구에게 같이 시상식에 가자고 권했어요. 저는 이성상 선생님과 2014년에 아람누리 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이순원의 소설교실에서 만났어요. 그곳은 수강생이 쓴 소설로 공부했는데 저는 소설을 처음 배우다 보니 기성 작가의 작품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성상 선생님을 비롯해 몇몇 분이 따로 모여 공부하는 옴팡이라는 모임에 들어갔죠. 지금은 회원이 8명 정도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소설이나 수필로 등단하신 분도 계신데 이번처럼 큰 상을 받기는 처음이에요. 옴팡 회원 몇 명도 축하하러 같이 대구로 갔죠. 같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무척 기쁘더라고요. 영광의 대상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문학상의 대상을 받으셨는데 상금도 5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이제 신문사 등단 작가가 되셨는데요. 매일 시니어 문학상과 이번에 수상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네, 감사하지요. 먼저 저의 시상식에 새벽같이 일산에서 열차를 타고 와주신 옴팡 식구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요. 월남전은 많이 알려져 있는 일이잖아요. 저랑 같이 가서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을 생각을 해서 글을 한번 써 본 겁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백마 29연대였습니다. 거기서 서중이를 만났고 또 같이 근무를 하면서 지냈었는데 그 얘기를 그 사람이 부상당해서 미 공군 이동병원에 입원하고 필리핀까지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그 사람은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제대를 했는데요. 전역을 했어요. 문장이 좀 거칠고 그 임팩트 없어 보이는 글로 생각을 했는데 멘토 선생이 자꾸 연습 삼아 공모해 보라고 해서 마감날 아침에 허겁지겁 보낸 글이 당선 통보가 온 겁니다. 단편 2편과 시 6편을 보냈던 거지요. 매일 신문사에서는 그동안 전쟁과 혼란기를 살아온 이 나라 시니어들에게 그동안의 사회적 공헌과 고생들을 보답하고자 만들었다는 문학상이랍니다. 이번이 5회째고요. 잘 다녀왔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풀꽃처럼 농부처럼이란 수필집도 내셨고 작년에는 시 자서전 교실에 다니시면서 시집도 공동 출간하셨죠. 이번에 넌픽션으로 대상을 받으셨으니 문학의 장르를 넘나들고 계시네요. 글쓰기에는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셨어요? 한 10년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그 수필 등단패를 받은 게 2009년이었고요. 그 당시 10년 전 그 사업이 좀 시들해졌기도 했고 나이도 있어서 그냥 어떤 날 그냥 별 생각 없이 직원에게 땅 물려주고 난 뒤 뭘 하고 살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동아일보 문화센터에 그림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옆 교실을 기웃거리면서 수필을 배웠고요. 수필을 한 100여 편 써본 뒤
또 아랍누리에선 소설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거기서 안나샘과 그 옴팡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동안 2년 전인가요? 신문사 서너 곳에 신춘문예 응모를 큰맘 먹고 했는데 한 군데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엔 아예 포기를 하고 더 써봐야 되는가 보다 생각만 하고 지내다 옴팡 식구들 추천해 시 강의도 참석해보면서 이것도 좀 배우자는 생각에 오지랖 넓게 발을 다 걸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작년에 고양시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자서전 수업을 듣고 공동 출간을 했는데 출판 기념회에서 시교실 대표로 전우를 위한 시를 읽으시던 선생님 모습이 기억에 남아있어요. 이번 수상작도 월남전에 참전했던 때를 회상하고 쓰셨더라고요. 월남전이 선생님의 인생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월남전 거기 한번 갔다 오고 많이 울고 먹었습니다. 소재가 우리 일상적인과는 좀 다른 면이 있기도 해서 시도 그때를 생각하며 한번 써봤었고요. 소설은 워낙 잘 쓰는 분들이 많아서 그쪽보단 시 쪽으로 좀 더 써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남전이 내 인생에 비친 점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죠. 죽지 않고 살아왔으니 죽은 이들 목까지 열심히 살아보는 것일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을 하든 적당히 하면 하자보수 같은 일들이 생겨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 아주 잘하자 생각인데 글 쓰는 건 이게 한 번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재주가 없는지 전공도 아니고 늦게 시작해 나이도 먹었으니 다 핑계가 되겠지만 이제 글 쓰는 걸 배우는 걸로 만족도 하며 지내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소설 작품 중에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작품을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 작품이 나오게 된 배경 소개도 좀 해주세요. 오래전에 본 영화 아라비아 로렌스의 무대였던 곳이라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게 왠지 아라비안 나이트 속 같은 환상에 빠져 지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걸 섞어서 한번 써본 곳인데 그곳이 그 요르단 지역이라 우리 그 쿠웨이트하고는 바로 옆이라 그 사막의 정치가 때론 그 매혹적일 때가 있긴 있습니다. 힘든 곳인데 그래도 잘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써본 겁니다. 살아오신 경험이 모두 글감이네요. 선생님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월남전에 참전하시고 중동 지역에서도 일을 하시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 산업의 역군으로 살아오셨는데요. 이제 느긋한 노후를 보내실 만도 한데 농사도 열심히 지으시고 글도 열심히 쓰시는데 인생의 방향을 정하거나 판단할 때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는 좌우명은 무엇인지요? 좌우명 그런 건 없습니다. 그저 성격도 급하고 틀어지기도 잘하고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안 하고는 그냥 지낼 수가 없는 타입이라 운동도 좀 하고 그러고 사는데요. 어떤 일을 잘못하면 그 하자보수 같은 일이 그 뒤떨어져서 뭐든지 그 정확하게 좀 해보려고 그냥 열심히 소처럼 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 이것저것 다니면서 살아야 했던 것은 말년에 글 잘 써보라고 소재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중동은 순전히 그 돈 때문에 간 거잖아요. 갔다 오니까 집이 2채 생기더라고요. 그때 장가를 갔었습니다. 35살에. 돈 버시느라고 결혼을 늦게 하셨네요.
저는 선생님과 2주일에 한 번씩 만나 소설 공부를 하는데 공부할 글들을 복사할 일이 있으면 꼭 이면지를 활용하시더라고요. 전 그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저도 이면지 활용을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프린트할 때면 게을러서 그냥 프린터기에 있는 새 종이를 쓰거든요. 근검절약하시는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서민의식이 몸에 배서 그렇다고 그럴까요? 딱지 인생이 몸에 배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매일신문 시니어 문학상을 갑자기 알게 되어 급히 응모하셨다는데 작품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으니 가능했던 일 같아요. 지금까지 몇 편의 소설을 쓰셨고 또 선생님께서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많지는 않고요. 소설관 들어가서 단편 쓴 게 20편 됩니다. 소설집만 2권이 나오겠네요. 글쎄요. 그건 내가 안 써서 아직 안 만들어봐서. 전에 수필은 113편 정도 되더라고요. 그 시 써놓은 게 또 한 60편 정도.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뭐 있겠어요? 다 좋은 분우들 만나서 온방 식구들 만나서 이 부족한 글 합평도 잘해주시고 기회도 알려주시고 해서 저만 덕보고 이번에 횡재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월남전 이야기로 대상을 받으셨는데 월남전에서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라고 수상 소감을 말씀하실 때 울컥했어요.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 힘든 순간은 있어도 헛된 순간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글을 쓰면서 그 당시 바로 같은 소대에 있던 동기들이 그 전사에서 온 그 시체를 생각이 나고 글 쓰면서 그 생각 때문에 그 눈물이 고이기도 했었지요. 그날 예상치 못한 그 수상 소감을 얘기하라고 해서 단상에 올랐는데 준비 부족이겠지만 또 버벅거리는 게 싫어서 짧게 끝난다는 게 돌아오지 못한 그들을 잠시 끼워놓던 것이죠. 소감도 얘기하게 하고 상도 타게 했구나 생각에 그 친구들, 전우들이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선생님의 수필집을 안나가 빌려주어서 읽어보았는데 책 사이사이에 그림이 있던데요. 범상치 않은 그림이었어요. 아크릴 혹은 유화로 그리셨던데요. 선생님의 그림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림은 원래 그 중학교 때 미술반이어서 그때 좀 배웠고요. 그때 그려보고 기회가 없이 살다 사우디 현장에서 그 알림 게시판에 잠시 사파를 그려서 걸어 놓기도 했었죠. 그리고는 은퇴 후에 이제 무엇 하고 살까 하면서 생각하다가 그림을 그릴까 해서 동아문화센터를 좀 다녔고요. 유화 아크릴화를 그려봤습니다. 전시회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별건 아니지요. 그럼 전시회를 혼자 하신 건가요? 혼자는 인사동에서 한번 했고요. 여기 아랍누리에서는 여럿이 같이 했어요. 아유, 대단하시네요. 저도 이번 인터뷰를 위해 작년 시자서전 교실에서 출간한 책을 다시 펼쳐보았어요. 구수한 시 속에 선생님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이번 고향재단 프로젝트 나도 작가가 될 수 있다 해서 시집을 출간하신다는데 선생님의 진솔한 시가 사뭇 기대됩니다. 그래요. 이번에 고향재단에서 시집책을 만들어 준다고 그래서 열심히 써서 60편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출판 후에 책을 만들어 내면은
거기 실린 글은 어디 등단 응모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등단은 아니어도 발표 작품이 되어서 어디 출품이 안 되고 그게 알려지면 당선 취소가 된다고 그러네요.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네요. 앞으로 시나 소설, 수필 등 여러 분야에 계속 응모하셔서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글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죠.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 솔직하고 꾸밈 없는 내용들이 오히려 감동을 주고 여운이 남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머도 가끔씩 섞여 있는 시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그림, 시, 소설, 수필 등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내셔서 행복하고 알찬 노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좋게 얘기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한 분야도 제대로 못하고 욕심만 많아서 이것저것 발을 뻗쳐놓고 있는 듯해요.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다 잘 못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은 뭘 좀 알아야 할 것 같아 이쪽 저쪽 발품도 팔고 기웃거려가며 배우고 있는데 시를 쓰려면 에세이도 알아야 할 것 같고요. 소설도 시를 좀 알아야 하겠더라고요. 나같이 전공이 글 쓰는 것과는 먼 사람이 뭘 제대로 알고 쓰겠습니까? 뒤늦게 안 보이는 눈으로 좀 더 읽어보고 듣고 보아야 할 것 같아 애를 태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선을 떨고 공을 들이다 보면 들인 만큼 결과물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선 욕심보다 멋있는 글 한 편 만들어내는 것이 그런 작가가 되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녀들이 이 할배가 늘 우통벗고 육체노동만 하고 돈만 쫓아다닌 사람이 아니었구나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젊은 날 성우 시험도 보셨다고 어느 글 속에서 본 것 같은데 구수한 목소리로 선생님의 시 한 편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 줄 읽으니까 다음 사람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식들. 71세 마냥 젊은 줄 알고 살았는데 나이가 71세란다. 낯설고 황당하고 정신도 차려지고 맥도 빠지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 대견하기도 하다. 도중하차한 녀석도 있는데 아직 숨쉬고 있다는 게 요행인지 축복인지 아직 80세가 아닌 걸 다행으로 알고 지내야 하는지. 정수리 쪽 머리는 빠져 혼하고 백발은 슬슬 다 점령을 하려 들고 혈압약도 오래전부터 먹었다. 디스크 수술은 20년 전에 했었고 요즘도 가끔 쑤실 때가 있다. 사업상 박스와 포대를 많이도 드러날라 그렇게 된 거란다. 위장은 평소 술을 덜 먹어서 그런지 아직은 괜찮아 보이긴 한다. 건망증이 심해 매일 드나드는 현관문 번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다. 휴대폰도 정기적으로 어디 놔두고 그냥 올 때가 많은데 그래도 내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건 딸뿐이다. 마누라도 나랑 비슷해서 어디다 물건을 잘 빠뜨리고 다녀 그거 찾으러 다니기 일수인데 둘 다 아직 집은 잘 찾아온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서 있는 그대로의 삶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글쓰기로 내면을 충족시키는 이성상 선생님. 귀한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감동적인 작품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성상 선생님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성상 선생님의 신청곡 안동역에서를 김경수님의 노래로 들으면서 안나의 백지편지 33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랑은 꿈이었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만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